오스만 제국과 커피 경제적 독립자.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커피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은 연간 370잔의 커피를 소비한다고 한다. 근데 이 통계가 어린이들까지 포함한 것인지 모르겠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우도 커피 한두 잔씩은 즐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린이는 어른들이 막아서 안 먹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저 통계는 모두를 포함한 것 같다. 왜냐하면 나 같아도 하루에 2잔 마실 때가 가끔 있기 때문이다. 나를 포함해서 한국은 아무튼 커피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유럽은 더하다고 한다. 최소 하루 3잔 1년에 1000잔 이상을 마신다고 하니 놀랍다. 커피를 저렇게 마셔도 건강에 지장이 없는 걸까? 나폴레옹은 유럽 최초로 군대 보급품으로 커피를 나눠줬다고 한다. 정말 혁신적인 정책이었다. 21세기에 군 생활을 했던 나조차도 커피를 보급품으로 받았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이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는 커피를 찬양하는 커피 칸타타라는 곡을 작곡했다고 한다. 그래서 칸타타라는 커피 브랜드가 나온 것 같다. 아래 사진은 오스만 제국 시절의 카페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카페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인 것 같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것 같다. 표준어 표기법이 바뀐 것인가 보다. 튀르키예 커피는 우리나라 커피랑 차이가 있나 보다. 맛과 향이 진하며 꾸덕꾸덕한 잔여물이 남는다고 한다. 만드는 방법도 특이한데 모래로 데워서 커피를 만든다. 저 모래의 열기가 커피에 전해지면 부풀어 오르는 특징이 있다. 그런 오스만 제국이 유럽을 정복하게 되면서 커피가 유럽으로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 비잔티움 제국 정복기에는 그러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콘스탄티노플이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에서도 물살이 약해서 취약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육지로 올려서 육지로 우회하여 그곳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가는 바닷길에는 쇠사슬로 막혔기 때문이다. 이런 기상천외한 작전을 사용하여 결국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제국에 점령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튀르키예 최고의 도시인 이스탄불이 되게 된다. 이제 오스만 제국의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커피는 어떻게 오스만 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을까? 점령지를 넓혀가던 오스만 제국은 당시 커피 생산국이던 예멘을 정복하게 되어 커피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독점이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커피 농사를 짓는 유일한 곳이 예멘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예멘에서 재배하고 있던 품종은 아라비카라고 한다. 오늘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품종인데 향미와 산미가 좋고 카페인 함량이 적어서 인기가 많다. 이런 커피는 재배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며 그 조건은 아래 사진과 같았는데 예멘이 최적의 커피 재배 장소였다고 한다. 그 후 오스만 제국은 국가적으로 예멘에서의 커피 재배를 장려하여 커피 생산이 크게 늘게 되었다. 오스만 제국 사람들은 1500년대부터 커피를 마셨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커피를 마셨을까? 아래 사진과 같은 커피 전용 주전자, 체즈베와 컵, 자르프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벌거벗은 세계사 오스만 제국과 커피 귀족들은 아래와 같은 커피잔에 담아서 커피를 마셨다고 한다. 벌거벗은 세계사 오스만 제국과 커피 굉장히 화려하고 보석 같은 게 박혀있는 모습이다. 오스만 커피는 서서히 데우는 방식인데 커피 가루를 넣고 끓이는 것이라 걸쭉하면서도 특유의 향이 있다고 한다. 다 마시면 커피 가루가 생각보다 많이 남게 되는데 걸쭉한 형태로 남는다고 한다. 벌거벗은 세계사 오스만 제국과 커피는 오스만 제국의 청원 문화까지 퍼졌다고 한다. 상견례를 여자 쪽 집에서 하게 되는데 청혼을 받은 신부는 신랑 가족의 취향에 맞게 커피를 대접했었다고 한다. 커피를 타는 실력으로 요리 솜씨도 추측을 했다고 한다. 단, 청혼해 온 남성에게는 여자 마음대로 끓일 수 있었다고 한다.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설탕 대신 소금을 넣어서 본인 마음을 표현했다고 한다. 남자는 커피를 마신 후 맛 표현을 하면 안 됐다고 한다. 집에 돌아가서 맛을 이야기한다고 한다. 아래 사진은 오스만 제국의 커피숍이라고 한다. 상당히 화려하고 현대 못지않은 고급스러움이 있다.
벌거벗은 세계사 오스만 제국과 커피 오스만 제국에는 600개 이상의 커피숍이 있었다고 하니 정말 커피 문화가 발달했었다. 그러면 최초의 커피가 유럽으로 퍼지게 된 곳은 어디일까? 그곳은 물의 도시 베네치아다. 벌거벗은 세계사 오스만 제국과 커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베네치아로 퍼지게 된 것일까? 오스만 제국과 무역을 하던 베네치아 상인들은 커피의 맛을 알게 되고 유럽에 커피를 들여오게 된다. 베네치아 상인들은 커피 수출의 대표 항구인 모카로 가서 예멘의 커피를 대량으로 구매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커피콩을 구해서 자기 땅에 커피를 재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커피가 돈이 되었기 때문이다. 벌거벗은 세계사 오스만 제국과 커피. 오스만 제국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커피콩을 수출할 때 콩을 볶아서 팔거나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바짝 말린 콩만 팔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나라에 씨를 뿌려도 싹이 트지를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세계의 커피 패권을 위해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500년 전부터 유럽에는 커피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니 놀라웠다. 그리하여 17세기경에는 유럽에서도 커피를 널리 즐기고 있었다고 한다. 커피가 유럽으로 퍼져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가 또 있다고 한다. 그곳은 바로 카톨릭의 성지인 로마다.